인천 천녕 세상이 보이는 팟캐스트. 네, 오늘 같이 함께할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된 덕간사입니다. 저 간사로 이름이 직책이 바뀌었는데 오늘 특별히 그 은교가 자리를 비게 돼서 제가 MC를 11 MC를 보게 되었습니다. 소리 찔리! 오늘 아주 울퉁불퉁한 진행을 맡게 될 거고요. 네, 오늘 함께할 패널 머루, 밥, 그리고 옥자, 기용입니다. 네, 지금 네,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장 어색한 출발인 아닌가? 네. 역사상 가장 어색한 아주 출발. 울퉁불퉁하고 아스팔트 같은 진행. 네. 다들 이번 주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남자친구랑 싸우고 화해하고 그리고 연애하고 그랬습니다. 뭐 청년과 함께 활동을 한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청년과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청년들 위주로 만나서 대화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이직하는 청년들 그리고 또 뭐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 걸린 지인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대기업 다니는 오빠가 있는데 한 10년 넘게 억대 연봉으로 받고 있는데 이제 병 걸려가지고 저 같은 케이스 저도 10년 동안 공황장애였었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고 주변 지인들이랑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도움을 주는 역할을 역시 많이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약간 엄마 스타일. 약간 엄마 스타일. 맨날 건강 걱정하는 패널 건강 걱정해 주는 거는 엄마 아빠 다음으로 머루가 최고인 네. 것 같아요. 밥은 뭐 했어요? 뭐 사실 저는 이제 4월 23일 군대를 앞두고 있으니까 사실 목소리가 깔리고 있어.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즐겁게 놀고 있어요. 특히 저번 주랑 이번 주에 그 친구 군대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이제 휴가에 나와가지고 그 친구들과 같이 술도 먹고 같이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기용은 뭐 했나요? 옥자는 안 물어보나요? 옥자는 제일 피곤해 보여서 나중에 물어볼래요. 저는 어제 드디어 18학번과 처음으로 말을 해봤습니다. 제가 토론 동아리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학생이지만 소모임장으로서 이제 토론 능력 향상과 토론 대회 준비를 위해서 소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18학번 2명이 와가지고 어제 토론도 진행하고 앞으로도 계속 토론을 진행하고 대회도 잘하면 나갈 것 같습니다. 가장 청년과 되게 활동을 많이 하는. 뭐 한 게 없다더니 가장 뭘 했네요. 늘 바쁘죠 기용은. 그렇습니다. 옥자는 다크서클이 제일 짙은데. 네. 네. 뭐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선거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서요. 저도 이제 한 후보님의 이제 선거 캠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서 좀 그러고 있습니다. 발로 뛰고 있는 옥자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이번 주제는 총신대 용역이 들어갔다고? 총신대 용역이 들어갔다고? 라는 타이틀로 하는 청년이 본 총신대 사태와 사학 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 타이틀이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런가요? 총신대 용역이 들어갔다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지난 3월 17일에 그 총신대 비리 관련해서 의혹이 굉장히 많이 터진 걸 본 학생들이 3월 17일에 본관 점거를 한 농성을 계획을 했는데 3월 17일이었죠. 그때 학교 측에서 용역을 불러서 그 학생들을 부상 입히기도 하고 그렇게 농성을 제압하려는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게 굉장히 화제가 돼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총신대 사태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갔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총신대 사태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고 사학 비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우선 총신대 사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야기해볼까요? 네, 사실 이 사건은 현재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우 총장이 두 가지의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지금 비리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에다가 내가 이제 부회장으로 입후보하게 해달라고 2천만 원을 건네준 사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총신대 내부에서 교비 횡령한 사건, 이걸로 이제 조사를 받고 있고, 두 번째는 대학 사휴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총신대학교 학생들이 정리해준 내용에 따르면 정관을 고치고 교수회를 무력화시키고 위원회를 임의 조직했다. 또 회의록을 조작하고 위법을 통해서 권한을 남용하고 교칙을 변경했다. 이런 식으로 그 김영효 총장의 이슈가 끊이지 않아서 학생들이 올해 2월 21일에 종합관을 점거하고 총장과 이사회진이 사퇴를 하기 전까지 우리는 시위를 계속하겠다라는 식으로 진행을 해서 3월 17일에 이제 김영효 총장의 지시하에 이제 100명이 넘는 인원의 용역이 들어와서 학교를 점거하고 학생들이 다치게 된 그런 사건인 거죠. 네, 어떻게 학교에 용역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거를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일단 용역이 들어오는 과정은 JTBC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진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제가 보면서 되게 화가 났던 게 이사가 앞장서가지고 문을 이렇게 따고 있어요. 뒤에서 용역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용역이 알 수 없는 지하 통로 이런 것들을 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알려줬다. 그리고 우리는 용역을 반대했다. 우리는 용역이 오는 거를 알지 못했다 하고 있는데 하는 그게 주장하는 학교 측의 주장인가요? 그 총장 부역자들의 주장이죠. 총장 부역자는 뭐 이사나 교원들 그리고 뭐 교수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근데 용역 도착 직전에 전부 다 학교를 빠져나갔다. 이런 게 있고 그 아까 학생과 비대위라고 하죠. 이런 거에 그 요구를 제가 좀 더 정확히 말을 하면 총장 사퇴 그리고 총장이 부역한 이사회 사퇴 그리고 그 정관을 일반화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거 그리고 그거 부역한 교수들 그러니까 교수들이 너네 계속 이렇게 학교 안 나오고 이러면 F를 주겠다고 애들을 막 분들을 막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비리 내용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아까 바비가 말했던 2천만 원 배임 중재죄로 소송 중에 있고 7천만 원 배임 수재 또는 업무상 횡령, 교비 회계를 4천만 원은 인삼부익 명목으로 지출, 인삼을 샀다고 하네요. 그리고 교비 회계를 피고소인 변호사 선임료 비용으로 지출, 총신대 이사장으로서 총장 후보자로부터 2천만 원 금품 수수 의혹, 학교의 술 취한 용역들을 동원, 불법 징계, 불법 입시, 불법 학사 개정인데 불법 징계는 이제 총장 사퇴를 이제 주장하고 있는 그 애들을 징계를 한 거예요. 1년 정학과 3개월 근신을 했는데 이거는 교육부에서 불법이다라는 판단이 나와서 이제 그 사람들이 징계가 취소가 됐고 불법 입시는 신학대학원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붙었는데 신대원 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탈락을 시킨 거예요. 붙었는데 성적으로. 그래놓고 하는 말이 신대원 위원회는 예비 입학생이 학교에 유익한지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불합격시킬 권한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웃긴 게 이 학생을 어떤 그 교수가 반성문을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반성문을 오고 또 붙인 거예요. 근데 이게 대학원 과정에서 예비 번호를 받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붙었다 떨어지고 다시 붙이게 하고 예비 번호나 이런 것들도 되게 무력화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유라 특혜 의혹 이화여대가 감사를 받았는데 이것도 입시 불법이고 뭐가 다른가 얼마나 잘못된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비리 의혹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우 총장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뭐 다른 행정적인 문제나 입시에 관련된 문제는 뭐 그렇다 이렇게 더 논의를 해야 할 거지만 김영우 총장이 들어옴에 있어서 지금 이 정도까지 사태가 벌어졌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영우 총장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굴러온 총장님인지 이거를 진짜 김영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사한 게 이렇게나 많아요. 진짜 이게 5장이에요. 5장. 그러니까 전적이 너무 많은 거군요.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제가 그래도 너무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짧게 말을 하면 일단은 기독신문이라고 해서 총회 신문이 있는데 여기서 주필로 총회를 등장했대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 등장했는데 편집권 친회로 노조와 갈등을 일으키고 직원들이 집단 반발해서 퇴진을 요구했대요. 근데 어떤 사건이 그러니까 편집권을 계속 참가를 했는데 어떤 사건도 있었냐면 김영우라는 사람이 특별상여금을 받았다라는 글을 쓴 글이 있어요. 그 기독신문에서 그거를 지 맘대로 지우고 내보낸 적도 있을 정도로 정말 편집권이나 여러 가지를 침범했는데 이때 이사장이랑 그러니까 그 총회 이사장이랑 사장이 그 사람을 주필을 비호했다라는 게 있어서 경호업체를 출동시키기도 했어요. 이때 용역이 처음 등장한 거죠.
그래서 근데 여론이 결국 약화돼서 다시 물려났는데 이때가 2000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주필 활동하다 물려난 건데 2007년에 다시 주필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퇴진 운동을 해가지고 물러났고 이 사람이 주필 운동을 통해서 되게 효과를 못 거두니까 2001년부터 총신대학교 총회에 참가를 했는데 정말 여기서는 뭐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뭐 교수 되게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보복성 인사를 막 단행하고 막 자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기자회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수들을 전보 조치를 하는 뭐 보복성 인사도 단행하고 징계 발령 관련해서 소송을 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보복성 인사니까 소송을 했는데 그걸 다 3심까지 끌고 가고 되게 많은 일들을 했고 총회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총신대학교 이사회에 있으면서 되게 나쁜 짓을 하니까 이 사람이 또 이사장으로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10년째 일을 하고 있을 때 총회에서 총신재단 임사 임기는 4년이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즉 연임을 해봤자 8년 이상 못한다는 거를 총회에서 김영우 이사를 저격한 거죠. 이사장을 저격해서 했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에 근거해서 학생들이 많이 들고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근데 그때 총장이 길자연 목사라고 해서 되게 비리 총장이어가지고 그러면 총회와 총신대가 그러니까 김영우 목사가 합의를 본 게 그러면 내가 길자연 목사가 결국에는 그 비리 총장에서 나가라라는 요구에 나갔거든요. 그러면 그 남은 임기만 내가 채우겠다라고 해서 이사장직을 내려놓고 남은 임기만 채우는 총장직으로 했는데 근데 그 와중에 아까 그 바비가 말했던 2천만 원의 금품 수수이 있었는데 이게 정확히는 이거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총회에서 부총장으로 나가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또 다른 데서 어떠한 그 서천읍 교회 당회장 총신대 총장 두 개직을 가지고 있어 이중직이어서 부총회장으로 입 후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심지어 그 1,500명의 그거를 의원은 있는데 1,400명 정도가 그 입 후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입 후보까지가 안 되지 입 후보로 하면 이 사람이 당선될 확률이 되게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어떤 박종무 목사를 찾아가서 나 입 후보 하게 해달라. 박무영 목사 찾아가서 입 후보 하게 해달라고 2천만 원 줬는데 아까 2천만 원 건넨 그 이야기인가요? 네, 근데 안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신 화장실까지 따라가서 그러면 당신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으로 알겠소 하고 2천만 원을 받으라 하고 주머니에 넣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을 두고 갔대요. 심지어 화장실에서. 그 정도로 약간 막무가내고 근데 이 사람이 박무영 그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박무영 목사님이. 그러니까 얘가 나는 그냥 애가 뭐 병원비 하고 그 막 목회 활동 하는데 쓰라고 줬다. 하니까 난 이 사람이 아는 사람도 아닌데 왜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그 검사가 2천만 원을 그러면 평소에 들고 다니는 거면 이거 준비를 했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그건 모르겠고 나는 하여튼 그런 의혹들이 나는 그 사람들 불쌍해서 준 거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대변을 하고 있고 또 이 사람이 하여튼 정관을 고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청장으로 길자연 총장 뒤로 내가 입 후보해서 총장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아까 2천만 원 사건이 터져가지고 총장은 여러 가지 의혹들을 수사를 하고 경찰 수사를 하고 있으면 총장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정관에 개정하면서 개정을 한 거예요. 정관에 개정하면서 수사 의혹이 있는 사람도 총장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69세인데 71세부터는 이제 총장직에서 해제인데 71세가 넘어도 총장을 할 수도 있고 아까 총회랑 많이 부딪혔다고 했잖아요. 그 총회관에서도 우리가 그 총회를 나오는 정관으로 개정을 한 거예요. 근데 총신대학교가 많은 학생들이 그 총회에서 열심히 그 기독교 활동, 종교 활동 하고 싶어서 입 후보하는 그러니까 들어온 학생들이 많은데 진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관을 개정을 했고 이렇게 개정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근데 여러 의혹을 통해서 사퇴를 했어요. 제6회 총장을 사퇴를 하고 그날 이사회를 열어서 바로 다음 총장으로 등용이 돼요. 바로 다음 날. 네, 정말 대단한데 이 사람이 2000년대부터 총회나 여러 거를 비롯해서 문제가 정말 많이 있는데 되게 또 이 사람을 옹호하는 세력이 정말 많이 있고 이사장도 100% 옹호하니까 이렇게 의혹이 많고 많은 학생들이 떠나길 원했는데 정관 개정도 같이 하고 뭐 여러 가지 같이 돕고 있는 그런 많은 손을 부역자가 잡고 있는 세력이군요. 네, 부역자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총신대가 모두가 알기로는 다 그 기독교 학교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한장로회가 총신대학교에 연관되어 있는 종교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김영우 총장의 이런 행태를 들어보면은 뭐 기독교의 그런 종교적인 따뜻함이나 뭐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가치들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기독교 학교의 총장까지 될 수 있었는지 지금 대한장로회 쪽에서는 별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나요? 저는 일단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질문, 그러니까 이런 교회, 그러니까 이런 신학대학교인데 어떻게 그런 총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라고 말하는 게 사실 정상이고 어느 대학교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대학교에 이런 총장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원래 총장의 역할은 범죄자가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이 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리더가 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또 물어봤던 거는 뭐였냐면 지금 사태가 이러한 건 아시냐 했더니 잘 알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어디다가 물어보신 저희 건가요? 목사님한테. 아, 네, 네.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왜냐면은 저는 이거를 그 허심탄회하게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거를 얘기할 때 내가 좀 어떻게 얘기를 좀 더 잘해줄 수 있을까? 근데 나는 잘 모르니까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했더니 잘 알고 있다. 아는 거를 좀 얘기해 달라 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 김영우 총장의 문제는 원래 예전부터 계속 거론이 되고 있었다. 10년 넘게 목회를 제대로 하기보단 정치와 돈에 관심이 많은 걸로 이야기가 있었고 그분은 또 이제 정규 코스가 아닌 이런 편입해서 온 분이기도 하고 학생들과 교수들 교단의 반발이 있었다. 근데 그게 생기기 전에 이미 총장이 사유화가 진행이 되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바꿔버렸고 자기 사람으로 다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 정관을 학생들이 모르게 그 과정들 다 진행했다는 건가요? 누군가는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모를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굉장히 치밀하고 오랫동안 계획을 한 게 아닐까. 왜냐면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유화를 하려고 단단히 그쵸, 마음 먹고 그렇죠. 그래서 편입생 역시 그러니까 신학대학교인 거예요. 신학대학교를 총회 신학교인데 정관을 개정해서 자기 학교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개인의 학교, 그치. 종교 그치. 그 단체의 학교가 네네. 아니라 총회 신학교인데 정관을 개정해 자기 학교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있어서는 지금 교육부가 개입을 한 상태이고 왜냐면은 학생들이나 교수들이나 교단의 반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관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용역이 들어오고 그게 합법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교육부가 개입한 상태에서 기대하는 바는 정관이라도 원래대로 복원을 한다면 정말 좋겠다. 왜냐면 이건 신학대학교인데 정관이라도 제발 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관을 원상복귀시켜라. 그것이 목사들끼리 싸우는 걸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 믿음과 신앙으로서 사는 많은 학우들이 있고 그들은 계속 기도하고 솔직히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도 좀 더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호소력 있게 자기의 활동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교웅이가 얘기하듯이 라이브로도 보여주고 최대한 그들이 뭉쳐서 왜냐면은 이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명이 모여서 진짜 연대를 만들어서 정말 이거는 잘 지혜롭게 이겨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목사님들 또한 이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사실 이게 범죄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그런 박근혜가 어떻게 이런 이명박 이게 말이 돼? 이런 것처럼 박근혜 이명박 똑똑히 들었습니다. 예. 저도 어떻게 한편의 드라마 같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신학대학교에서 이걸 자기 개인 너무 모순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게 다 합법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마치 이거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한번 취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머루가 같이 회의를 할 때 놀랐던 게 용역을 어떻게 학교에 드리느냐, 맞아. 용역이 어떻게 합법이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진짜 그 용역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그 뉴스에서 이제 여하구가 그 쇠파이프
이렇게 협박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기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학생들한테 오더라도 약간 좀 정말 알고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합법이라는데 왜 무기가 나오고 합법이라는데 왜 다친 사람이 나오는 건지 그게 저는 정말 의아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집회 결사의 자유인데 이걸 우리나라는 집회 결사를 하면은 용역이 들어가는 일이 되게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총신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외신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일단은 그런 얘기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백남기 농민 사건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백남기 농민 사건이고 또 1987을 보면서 이한열 열사도 최루탄에 맞아 죽었지만 정말 웃긴 게 최루탄이 금지돼 최루액이 합법이에요. 지금 알고 계시나요? 몰랐어요. 최루탄을 쏘는 건 금지지만 최루액을 뿌리는 건 그게 합법이고. 무슨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탄에 맞아 죽었으니까 근데 최루액은 쓰겠다 이건데 하여튼 우리나라 집회 결사의 자유가 또 백남기 농민님이 물대포 교육을 그 사람이 정말 잘 못 받았던 사람인데 투입이 돼서 물대포를 쏜 거예요. 물대포를 뭐 어떻게 쏴라 이게 있는데 그걸 쏘는 것도 웃기지만 그거 심지어 그 교육도 못 받은 사람이 쏴서 결국에는 백남기 농민분이 돌아가셨고 작년에 서울대에서도 그 시흥 캠퍼스에 반대해서 행정관을 점거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물대포가 들어와서 학생들을 다 강제로 끌어내고 지금 살펴보니까 뭐 학생이랑 이제 합의를 하겠다라고 말만 하고 있고 뭐 학생을 고소했어요. 행정관을 점거하고 학생을 고소했고 지금 이 총장도 그 점거를 했던 학생들이 고소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고소를 서울대는 취소를 하겠다. 그리고 학생들이랑 합의를 하겠다라고 말만 하고 있고 어떠한 합의도 또 어떠한 고소 취하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이처럼 우리가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돼 있지만 집회 결사의 자유만 보장되고 집회 결사 행동을 하면 많은 탄압을 받고 이런 것들이 또 심지어 그 경찰, 물대포, 최루액 이런 걸로도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 보고관. 잘 읽는다. 네, 마이야 키아입니다. 네. 한국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적이다. 보장이 되고 있지 않다. 준법, 합법 집회가 아니라 평화 집회가 보장돼야 합니다. 그것이 국제인권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 집회하면 뭐 집시법 막 이런 걸로 많이 그 잘못됐다 하지만 집회 그 결사의 표현 앞에 그러한 법을 지키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평화가 보장되어야 되는 게 국제인권법의 원칙이라고 마이나 키아이 영국 유엔의 특별보고관이 이렇게 말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보면은 참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점거를 했다고 해서 그게 왜 저는 용역이 들어와야 되는지 지금도 계속 의문이 들긴 해요. 왜냐면 그 자체가 왜 그 사람들은 불법이라 생각해서 용역을 불러온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게 인식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일단은 그게 학교는 재단에 경제적으로 재단에 소속돼 있는 그러니까 내 집 같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샀다 이거죠. 그러니까 용역을 부르는 거는 내 사유 재산에 불법 점거를 했다라는 판단으로 용역을 부르는 겁니다. 그럼 학생들이 비리에 대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집회 결사를 하는 이유가 지금 이런 총신대에서만 생각하자면은 그 총장의 비리에 대해서 학생들이 시위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의견을 표출하는 거고 그러면은 그럴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막히는 건데 여기다 용역을 부르는 거면은 이게 용역을 2번을 투입했더라고요. 한 번은 투입 더 11명을 한 이번이 번에 처음이 아니군요. 네. 이 총장이 용역을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2번을 투입했었는데 총장이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면담을 하자. 왜 이렇게 뭐 불법적으로 왜 이렇게 단행을 하느냐. 면담을 하자. 대화를 안 하고 네, 대화를 안 하겠다. 너네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할 거잖아. 대화 안 하겠다. 그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안 하고 우리 학내에 있는 그 신문을 통해서 방송하겠다. 근데 대화를 안 해주고 총장실에 가서 문을 잠궜대요. 그래서 학생의 애들이 그 앞에서 계속 기다렸대요. 계속 기다렸는데 그 용역을 부른 거죠. 용역을 불렀는데 또 20명 이하의 용역은 경찰 신고가 필요 없나? 하여튼 그래서 용역을 불러서 경찰을 불렀는데 이제 총장은 경찰한테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난 학생들한테 감금당해 있었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그 총장실 안에서 막 그 총장을 좋아하시는 부역자 분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랑 막 다 소통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지가 말 안 해줘가지고 이제 말하려고 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렇게 뭐 용역을 부르고 난리 치고 있네요. 어쨌든 범죄자인 거죠. 범죄자인데 범죄자이지 않은 척, 피해자인 척 그렇게 액션을 꾸미고 있고, 저는 아까 그 부분에서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는데 그 점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불법이냐? 결국에는 학교가 학생을 주체로서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맞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학교의 주인은, 그러니까 학교의 주체는 학생이 될 수 있는 거 없는가? 혹시 그 법으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게 넌지시 말하면서 대학은 교수를 위한 학교야라는 말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법으로도 교수가 주인인 것처럼 적혀 있다고. 이게 어쩌다 보니까 제가 조사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쩌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머루님이 범죄자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범죄자는 아닌 거예요. 범죄자는 아닌 게 왜냐면 아직 조사 중이죠. 법이 그 사람들을 범죄자로 못 만들어요. 나쁜 사람은 확실한데 감옥을 못 가요. 나쁜 사람인데 법이 아직 그 모양이다. 아직 의혹을 조사 중이라서 그런 것도 근데 사실 정관을 바꾸는 것 자체는 그 사람들의 권한이에요. 정관을 바꾸는 것도. 그거 얘기를 제외하고라도 교비를 횡령했다든지 2천만 원 불법 그 배용했다든지 그런 것들은 그거는 불법이지만 여러 지금- 가지 뭐 교비를 바꾸고 뭐 학생들이랑 얘기 안 해주는 것도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의 내용을 뽑으면 사실 학생을 완벽한 주체로서 헌법에서 보장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의 주인 학생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지만 사실 헌법에서는 학생은 아마 주인이라기보다는 소비자다라고 판단하는 게 있는데 그게 잘못됐. 네. 그래서 점거하면은 그게 불법인 거고, 그래서 용역을 불러도 되는 거라는 거죠. 뭐 그쵸. 그러니까 주체는 교수와 교수회이고 학생 자치란 교수회의 자치와 대등 관계가 아니라 학생회 운영, 과외 활동 등의 자치적 운영 등에 한정된다거나 학문 연구, 학습 활동과 직접 관련된 활동에 한해서 인정된다. 학생은 영조물 이용자에 불과하다라는 관점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그런 주체로서 권한이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헌이 논의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반드시 바꿔야 되지 않나. 반드시 바꿔야 할 부분인 네. 것 같고. 그러면은 이런 학교도 있지만 학생이 주인이 아닌 학교도 총신대처럼 있지만 학생이 주인이기를 바라는 총장이 있는 학교들도 저 있다고 믿고 싶거든요. 좋은 총장이 있고 좋은 이사회가 있는 그런 뜻 있는 학교가 있을까요? 없나? 다른 사람 대답 좀 해봐. 그 유명한 총장으로는 그 예전 좀 옛날 분이긴 하지만 김준엽 총장이라고 옛날에 고려대학교 총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아마 7, 80년대 고려대 총장이셨는데 그분 일화가 유명하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 독재 막 타도한다고 학생들이 운동했을 때 시민 운동을 했을 때 원래 웬만한 대학교 총장들은 그걸 제지를 하잖아요. 지금처럼 총신대 사태처럼 총장이 나서서 학생들을 제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때 당시에 있는 그 김준엽 총장은 학생들을 보호하고 경찰들이 들어오면 나가라고 그러고 여기는 학생들의 있는 곳이지 당신들이 있을 곳이 아니다라면서 더 오히려 학생들의 편을 들어줬던 총장이어서 물론 그것 때문에 그 김준엽 총장도 정부에 좀 압력을 받아서 퇴직을 하셨긴 했지만 그런 사례가 있긴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좀 유명하신 분이 아주대 총장. 아주대 총장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대 총장을 이제 정부 내각으로 다시 임명을 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주대 학생들이 나는 대통령 뽑아줬더니 총장님 뺏어갑니까? 막 했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학생을 많은 협의체를 만들고 학생들이 인정을 해서 많은 대화를 하게 했는데 사실 되게 좋지만 아쉬운 게 이제 사람 한 명의 인물로 이제 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총장이 괜찮은 사람이 학생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총장이 학생에 대해서 뭐 배제하면 배제 당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다. 총장의 권력이 강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떠한 그 사회 시스템이 마련이 되지 않는 거죠. 헌법에서도 맞아. 그런 것처럼. 그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그 시스템이. 그래서 뭐 아니면 도인 거죠. 학생의 입장에서는 총장이 좋은 사람이 오면은 학교가 좀 이렇게 그런 윤리적인 일이 많은 거고 이상한 사람이 오면은 진짜 총신대처럼 이렇게 똥 밟은 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 패널들이 다니는 학교의 총장들은 어떤가요? 지금 이나들도 만만치 않게
사실 이 이슈가 얘기하면서 되고 있는데. 네, 너무 약간 이 느낌이 익숙해. 우리가 옛날에 한번 했어 얘기. 인하대학교 사태에 대해서 사태라고 불러도 될까요? 인하대학교 사태죠. 네.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기용이 어디서 주워 오신 건가요? 이거를 정확히 38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배포를 하고 있는 학교 자료입니다. 학생들이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인하대 재정의 악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그래서 지금 최순자 총장이 결국에는 교육부가 사임하라 해서 사임을 했죠. 네, 저희가 방송에서 설명한 거에 의하면 그 방송을 보셨겠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네, 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130억에 관련된 그 학교 그거를 독단적으로 마음대로 사용을 하는 한진해운에 투자하는 행동을 해서 그 돈을 잃어버렸고 교육부에서 학교 내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 최순자 총장을 처벌하라 했을 때 직위회제 처분을 받았는데 최순자 총장이 이거에 관해서 교원 소청 심사 청 그러니까 교원 소청 심사 청구서 네. 이거 이름이 너무 어려워. 이거에 대해서 불복하고 구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 제도가 심사위원회는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내에 결론을 내야 하면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즉 그러니까 5월 정도 때까지 최순자 총장 그러니까 있는 총장을 뽑을 수가 없고 이걸 통해서 불복한 상태에선 다른 총장을 뽑을 수 없는 네. 거군요. 그래서 지금 총장이 없고 우리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해서 새로운 심사위원회가 하는데 더 강한 징계는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최소 심사 이거 억울하다라고 했을 때 그 징계 이하의 징계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 직위 해제 이하면 가벼운 정직 정도로도 끝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이제 염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녀가. 네, 그녀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38대 중앙운영위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하면서 이게 풀어진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총장이라고 하는 정말 나쁜 총장도 있고 좋은 총장도 있고 하여튼 이제 학교 대표로서 학교의 일을 많이 진행해야 되는 사람이 학생 입장에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막 안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등록금에 관해서 이 1인당 40만 원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교육 환경 개선 비용의 50%를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돈이 되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최순자 130억 사건이라든지 또 한 재단에서 학교에 투자를 정말 안 하고 있다. 이게 정말 문제다. 근데 이거 피해를 누가 보냐? 학생들이 보고 있다. 학생들의 주머니에서 다 나가는 거죠. 학생들 학부모의 주머니에서 다 나가는. 그래서 학생은 이걸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안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학교본부랑 우리가 회의를 하자 했는데 학교본부는 우리가 이제 회의를 세 번이나 했으니까 이대로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10명의 그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학생들 4명이 빠졌어요. 이거 인정할 수 없다. 근데 학생들 4명이 빠져도 우린 6명이니까 과반수 이상이므로 이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있는 상태가 지금 인하대학교다. 인하대도 참. 사실 그 제가 16학번에 인하대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그때 한참 논란이 됐었던 사건이 그거예요. 그 대학교 이제 4학년을 마치면 이제 각 학과마다 그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1인 시위를 하면서 나는 여태까지 학교에 이런 게 불만이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명의 이제 선배님께서 그걸 관련돼서 1인 시위를 했는데 총장이 그걸 보고 이건 이 사람의 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졸업의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학교에서 한 사람의 개인의 판단과 그 권력을 통해서 그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하고 이제 인하대학교 방송 그쪽에서 방송실에서 아침부터 방송을 때렸어요. 학교에. 진짜 이건 민주적이지 불합리하다. 않다. 네, 이건 불합리하다 이런 식으로. 사실 근데 여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하대학교에서 학생들이 한 거랑 교수님들께서 한 건 사실 되게 온건적으로 한 거예요. 저희가 한 거는 인하대학교에 이제 중앙에 광장이 있는데 광장 그 비룡플라자가 아니지 비룡탑. 비룡탑 앞에 있는 광장에서 부스를 열었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총장 퇴진에 관련된 동의서를 이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여기다 사인해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는 식으로 하고 교수님들께서는 모여서 대자보를 이제 공대 건물에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뭔가 점거를 하거나 뭐 이렇게 했다기보단 그냥 되게 온건적으로 진행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오기까지 딱히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도 있었고. 점거를 하고 용역을 부르고 이렇게 사회 뉴스에 나올 만한 거리에 일이
커질 때까지 곪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를 지금 사립대학교의 여러 문제들과 사립대학교 그 자금 문제나 그런 게 어떤 사적인 의도에 불순한 사적인 의도에 결합해서 이건 지금 우리가 사학 비리라고 부르는데 사학 비리가 좀 개선되기 위해서는 총장 직선제라든지 어떤 민주적인 절차들이 많이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서울대학교에서도 총장 직선제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고 또 부산대에서는 안타깝게도 한 교수가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투신하는 사건까지 일어났잖아요. 총장 직선제와 간선제의 차이점이 뭔가요? 패널들 우리 청취자에게 소개를 한번. 일단은 직선제는 말 그대로 모두가 투표를 하는 거고 간선제는 대표가 투표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학생 참여 총장 직선제가 사실은 정말 옛날부터 얘기가 나왔던 얘기지만 이게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저번 주에 광화문에서 전국 대학생 학생회 네트워크에서 학생 참여 총장 직선제를 주장을 했는데 사실 이걸 위해서는 헌법 지금 개헌이 시즌이잖아요. 헌법에서 아까 말했던 학생들의 주체로 인정하는 이런 것들의 개헌이 정말 필수로 필요한 것 같고 전국 학생 오늘 왜 이렇게 다 이름이 어렵지? 전국 대학 학생의 네트워크는 20일 올해 3월 20일 오후 1시에 광화문에서 이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가지를 주장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대학교 뭐 동덕여대, 고려대 뭐 전국 대학원 노동조합 이런 데서 연대 발언을 해줬고 직선제와 간선제 사실 홍익대학교는 심지어 옛날에 직선제였대요. 1992년도 때까지는 직선제였는데 그게 민주화가 제가 알기로 민주화가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면서 총장 직선제를 대학교에서 많이 도입을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 많이 간선제를 권고를 받아서 이명박 대통령이 권고를 해서 그때 간선제로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는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수감본으로 부르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747인가? 747인가? 아 기억이 한 세 글자인데 하여튼 그분. 네, 그분. 갑자기 생각난다. 그런 걸로 자주 보내더라고요. 그 제 친구가 게임 회사를 다녔었는데 게임 아이디 있죠. 거기에 쥐새끼 들어간 거는 다 못하게 하라고 다 이렇게 왔었대. 공문. 공문으로 그 당시에. 와가지고. 그래서 난 되게 깜짝 놀랐던 게 되게 민주적인 개입을 되게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 아이디조차 개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뭐 이제 감옥 가셨으니까 뭐 방송법이나 여러 가지 탄압 이런 것들 다 밝혀졌으면 좋겠고 사실 이제 747 이전에 그 앞에서 또 수감본으로 불려줘야 될 것 같은 그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죠? 그분이 박씨 그 대통령 하셨던. 먼저 가신 분.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사학 비리가 정말 심하다는 거 이게 진짜 근데 뭐 인하대학교 총신대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일반적으로 있는 문제예요. 사립대학교에서 말이 안 나온 학교가 사실 없다고 보는 게 맞을 정도로. 맞아. 왜냐하면은 개인이 얽히고 돈이 얽히면은 이게 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더 북돋우는 법이 개정이 됐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진행 매끄러운데?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가 정말 일반적이어서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가 나왔어요 작년에. 사학혁신위원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일반적인 게 아니라 너무 만연해 있다. 그래서 그 아까 말했던 박모 씨가 했던 법이 있는데 사립학교법 54조. 왜 이렇게 어려워? 54조 3회 사망. 이사장과 그러니까 이사회는 말 그대로 그 이사권 임명권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학교장이 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서 박근혜라는 사람이 그 다른 단서 조항은 됐어요. 단 이사회 3분의 2가 승인을 하고 교육부에서 승인하면 될 수 있다라는 법을 박근혜 씨가 통과를 시켰고 그래서 지금 놀랍게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총장이 사립학교 비율이 67%라고 하네요. 이게 뭐 정말 싸바싸바 잘 알아서 잘 하겠죠. 근데 이게 또 그래도 막 되게 잘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정말 존경하는 좋아하는 사람 앉혀놓을 수도 있는데 사립학교의 뿌리를 살펴보면 굉장히 슬픈 사실이지만 학교가
되게 그 우리 대학교가 언제 세워졌냐면 일제강점기 때 많이 세워졌어요. 그 전에 있었던 학교도 있는데 일제강점기 때 학교를 세울 정도로 돈이 있었던 분들은 보통 친일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예대에서는 유치진이라는 정말 유명한 친일파가 그 초대 총장이신데 그분 총장이 지금 3대째 그 총장의 가족분들이 3대째 지금 그 서울예대에서 설립자 그 권력을 독식하고 있고 심지어 4월 12일에는 그 총장을 향해서 예배해야 되나? 참배? 신서참배네 거의. 네, 그러니까 신사참배. 근데 이거를 정말 하기 싫은데 안 할 수가 없대요. 뭐야? 그러니까 지난해 참배 인원은 전 교직원 177명 중에 87명이 있었고 가기 싫어도 억지로 눈치 보면서 가는 사람이 대다수고 여기서는 설립자에 대해 친일이라고 했다고 하면 역적으로 찍힌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사실 친일파가 너무 많고 너무 잘 안 알려져 있어서 이 친일파가 어떤 친일파인지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유치진이라는 사람은 김구 선생님이 옛날에 친일 행정을 조사했던 사람 269명 안에도 뽑혔던 사람이고 어딨지? 어디다 써놨는데 하여튼 반민족연구소 문제소에서도 92년에 발표했던 99명 안에서도 뽑힐 정도로 친일파 중에 친일파 진짜 진또배기 친일파. 기용은 지금 네. 기용은 뿌리부터 글렀던 학교라서 비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주장인 건가요? 이제 그런 뿌리가 있는데 그런 뿌리를 끊을 수가 없게 그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는 그 사람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심지어 그 박근혜법도 통과됐기 때문에 대물림 되고 있다. 비리가. 그런 뿌리가 대물림되고 있는 너무 좋은 구조이지 않나 지금. 서울예대 연예인 많이 나온 학교인데. 그러니까 시스템이 필요해요. 저는 그런 그런 시스템을 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결국에는 학생들은 좀 연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어떤 외부적인 절차, 그 약속이 필요한데 총장들이 안 만나주는 것도 문제인 거잖아요. 만나서 얘기해주고 그것들을 그분들이 안 만나면 만나게 해야 되는 어떤 공권력이라던가 뭔가 투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투입이 반드시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좀 너무 심해요.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로 총장 만나기가 너무 쉽지 않을 거죠. 아 그래요? 가장 이게 참 국립대가 뭐 비리가 없다고 할 수 없는데 나라에서 관리한다고 깨끗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국립대는 교육부 장관이 임용을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총장을 임명하는 형식이고 사립대는 이사회에서 최종 임명을 하는 거라서 이사회 내에서 이야기가 잘 맞춰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런 방법부터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총장 직선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어떤 점이 개선이 돼야 이런 사학 비리 문제가 좀 해소될 수 있는지 일단 헌법에서 학생들을 주체로 인정을 해야죠. 법에서부터 법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법의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먼저 순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총장 또한 범죄자 나는 근데 좀 신기해. 이 범죄인데 교육부가 개입을 해서 이게 해결이 될까? 범죄니까 교육부가 개입을 하는 거 아닐까요? 이제 교육부는 실태 조사를 하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그쵸. 뭐 그런 이제 다음에 고소하고 검찰에 이렇게 넘기는 거죠. 넘기는 실태 조사를 거죠. 하고 교육기관이니까 먼저 순서가 조사를 있겠지. 하고. 아무튼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좀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시스템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모르겠어요. 학생 제자들 교수들 교단의 반발들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 게 사실 용역을 통해서인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이미 그런 문제들을 관심을 갖고 모두가 같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지를 하고 공동체적인 문제로 이제 해소를 같이 해줘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나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총신대 사태에 입각해서 보면 저는 학생과 학교 더 나아가서 총회 이렇게 셋의 관계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의논하에 운영될 수 있는 평등한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 측과 학생 측의 네, 평등한 학생과 시스템, 학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총회까지. 총회까지. 지금 사건에 사실 이 총신대 사태가 일어난 이유가 김영우 총장이 그 대학 사회화를 진행하던 와중에 총회는 학교에 이제 개입을 하려고 했고 이사회는 총회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던. 총회는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총회?
실제로 그 기독교 장로교 그 총회를 말하는 거죠. 기독교 총회를 말하는. 사실 근데 기독교 총회라고 했지만 총신대는 조금 총회에서 학생들을 설득하는 방향이었지만 일단 제가 말하는 건 학생 학교 총회의 관계가 평등해야 된다. 사실 그 총신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교육부로부터 그 학교 등급 판정을 D 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총회에서 이제 그 이사회로 원래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노에서 파송된 이사회였기 때문에 그 학교 운영이나 관리 측면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사회가 총회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니까 이제 총장의 마음대로 이제 독재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부정부패들이 생기게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서로의 합의하에 일이 진행될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는데 이게 필요하다는 거를 이번 총신대 사태를 통해서 학생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총회는 그러면은 총신대만 그 기독교 네, 학교니까 국한된 네, 국한된 집단인가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총회에서 그 여러 그 종교에 관해서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총신대는 그 위탁학교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총신대와 총회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총신대 대학원에 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총회에서 그 종교적으로 설파를 하고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한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총신대 대학원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회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거는 약간 좀 평등 관계라기보다는 그 이사장이 그러니까 그래서 총회가 사실은 아까 말했던 게 그 이사장 4년 연임 못하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독단적인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뭐 그 이사장을 아예 그냥 찍어 올리려고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다 동의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이게 뭐 평등한 관계 뭐 이런 관계를 논하기보다는 총회와 학생 여러 가지 그 학교 구성원들은 많이 동의가 됐고 김영우 일당이라고 해야 되나? 김영우 부역자들과 그 남은 총회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 사람들과의 싸움이다라고 보는 게 저는 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옥자는 어떤 점을 진단하고 싶나요? 지금 이렇게 사학 비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에서. 일단은 왜 솔직히 정말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왜 학생들을 가리키고 뭐 지혜의 상아탑이라고 불리는 대학 자체에서 이런 비리가 어떻게 일어날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육자들이 아니란 소리잖아요. 이런 비리를 저질른다는 게 자기 저는 스스로가 그냥 사업가라는 마인드지 교육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는 아닐 것 같아요. 왜 교육자라는 거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게 사명으로 타고나는 사람인데 용역을 불렀다는 거는 내 사유재산에 침범당했다. 한마디로 너무 자본주의적 마인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뭐 여기서 말했던 아까 총장의 직선제라든지 혹은 체제, 그러니까 시스템의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절실하게 필요하고 이 대학 총장이 되는 분들도 총장이나 아니면은 이런 어떤 전반적인 대학의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진짜 교육자인 분들이 정말 선임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부터가 우선이 돼야지 사람을 교체한다고 해서 그게 바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좀 더 스스로가 교육자적인 사람 그런 것들을 좀 뭐 선별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돼야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운영하는 측의 그런 도덕적인 그렇죠. 교육적인 예, 요즘 약간 자질에 윤리적인 대해서 그런 것들이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나 뭐 그렇죠.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역시 척인데요? 역시. 척이면 척.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어찌됐든 총신대학교랑 인하대학교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됐잖아요. 제 눈으로 봤을 때 두 범죄의 현상인데 이거를 대항하는 게 너무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학생이 다르다. 그쵸. 그래서 나는 똑같은 너무 예리한 피해인데 지적인데요. 너무 뜨끔한. 뜨끔한데. 이거 똑같은 두 총장의 범죄를 한 명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한 명은 거기에 보면 좀 미진하다. 객관적으로 봤을 땐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실제로 인하대학교 학생들한테 좀 묻고 싶어요. 아까 바비 얘기한 것도 총신대는 점거를 하고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학생들이 인하대생들은 좀 온건하게 대처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학생이 합법적으로 시위하고 항쟁할 수 있는 그 카테고리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한 이렇게 구글 폼에다가 사인을 받거나 이제 양식 서류 같은 걸 돌려서 서명을 받고 이런 운동 같은 거는 저희는 합법의 카테고리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제 종합관 점거하고 하면서 사실 그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었어요. 이제 학생 식당이 폐쇄돼서 학생들이 밥을 잘 못 먹는다. 전산마비가 돼가지고 이제 뭐 졸업이나 뭐 증을 뗀다 서류 이런 거에 관련돼서 못한 사람도 있고 거기서 수업이 불가능했다 이런 입장도 있고 사실 이 점거를 하면서 나온 말이 그 비대위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즉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총회에서 너희를 인정해주지 않을 거다라는 협박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나왔기 때문에 용역이 터졌고 결국 이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는 했지만 그런적으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적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앞으로 조금 더 청년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향성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게 보호가 됐으면 좋겠다. 네. 또 학생의 의식 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인하대에서는 저도 인하대 학생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많고 130억을 이렇게 잘못 투자한 것도 사실 총신대처럼 뭐 그렇게 뭐 전산이 꺼지거나 그렇게 바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아니지만 130억은 굉장히 큰 돈이고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않는 거는 학생들의 의식의 문제이기도 하는데 이거 차이점 뭘까요 도대체? 일단 그 총신대 사태를 보면서 한국 기독교회에 대해서 많은 실망과 질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김영호 목사 같은 사람이 기독교의 진짜 모습과 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뭐 저는 증교인이 뭐 이렇게 뚜렷하게 아니지만 오히려 저는 그 진짜 근데 총신대 학생들을 보면서 일단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교육부에서 방문했을 때 그 차량을 따라가서 여러분 그 목소리를 내는 행진을 같이 하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진짜 저런 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목소리고 그런 학생들 구성원들의 모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일단은 그러면서도 저 인하대 학생으로서 많은 부끄러움이 좀 한편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사실 그 저번에 인하대학교가 이게 총장이 근데도 지금 직위 회제를 당한 상태여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우리가 잠잠히 있다라고 변명을 할 수는 있겠는데 작년 이맘때쯤에 우리가 이제 그 행진 집회가 있었어요 학내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게 많긴 했었는데 그만큼 총신대만큼 강경하거나 좀 강경한 학교 측의 대응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각이 덜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행진 집회가 있었는데 행진 집회를 하고 그 주도했던 주도자들이 점거를 하자. 라는 말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모두 동의를 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토론 수업을 해서 만났잖아요. 토론 수업을 했던 저희 팀원이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된 것 같다.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데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아까 그 마이나 키아이가 얘기했던 준법 합법 집회보다 평화 집회가 보장돼야 한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고 이게 사실은 이 사람들이 몰라서 못된 짓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냥 지나가다가 뒷발 걷는데 개미가 밟아 죽은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나쁜 짓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밟으려고 밟은 거죠. 네, 밟으려고 밟은 거고 진짜 근데 최근에 뭐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대통령이라고 최고 권위자 있었던 사람들도 감옥에 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그냥 나 못됐어. 네, 되게 평화적으로 야 근데 그 사람들은 권력자예요. 법도 마음대로 쪼물쪼물딱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법도 다 바꾸는데 그 합법적인 그 준법적인 그 안에서 그 사람들 물러낼 수 있냐는 거죠.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진짜 그냥 몰라서 야 너네 이거 하지 마 하면 오케이가 아니라 야 너네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 거 법적으로 모든 조치를 해서 다 너네를 뭐 매장시키겠어.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그 법의 울타리 안에서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거보다는 구성원들의 민주주의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먼저 생각해서 그거를 보장하는 평화 집회의 방법으로 나가는 게 방법인데 그래서 저는 순서를 뭐로 먼저 보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덧붙이자면 네. 제가 매번 이렇게 팟캐스트 할 때마다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신앙이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그곳에서 느끼는 게 공동체 그리고 서로 섬김 그리고 나누는 것이 되게 일상적인 거에 대해서 약간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물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하고 교회를 가고 있지만 그분들의 행동과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진짜 함께하는 것이 되게 당연하고 같이 뭔가 이야기를 하고 한 목소리 내는 게 되게 훈련되고 있는 느낌?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근데 제가 느꼈을 때 저는 고3 때 저 때만 하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학교를 들어갔을 때 함께 뭔가 한다는 거가 되게 부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또 물어봤어요. 교수님들이나 제가 선배님들이나 물어봤어요. 제가 원래 학교 생활이 이런 거냐고. 원래 이렇게 개인주의 약간 혼자만의 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학교 라이프는 이런 게 아닌데 약간 심심하다 이랬더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원래 관계가 되게 끈끈했고 같이 하고 뭔가 이랬었는데 이게 점점점 부담되고 힘들고 싫어지고 그냥 내가 너무 바쁘고 내 생각도 바쁜 그렇게 바뀌었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되게 많이 들었을 때 저 역시 그거를 느꼈고 그 함께 한다는 연대에 대한 중요성이 우리 어린 아이들서부터 교육이 되어서 함께 꿈을 공유하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같이 무언가의 벽이 생겼을 때 그 벽을 같이 차서 다리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벽을 차서 다리로 만든다. 혼자서는 못 차잖아요. 안 되잖아. 그리고 같이 차면. 밥과 기용이 말했던 그 다리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도 네. 마련이 돼야 하는 거고. 네. 형 너무 자아자찬 아닙니까, 목사님? 너무 우리끼리 너무 오늘 뭐 하는 거야? 자기들 말하고 자기들끼리 그걸 뭐 하는 거야? 너무 문학적이야. 감동받았어요 지금. 옥자는 그러면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지를 본 것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학생들이 모여서 전부 두 손 모아서 운동장에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학교가 좀 잘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종교적인 의식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 바람이 너무 사진에서 느껴져서 되게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어쩌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 이게 너무 학생들 사실 이 젊은 대학 생활의 시간이 이런 사회 문제, 사학 비리 문제로 너무 젊은이들의 시간과 열정을 빼앗기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총신대 용역이 들어왔다고? 그거 좀 약한 것 같은데? 총신대 용역이 들어왔다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멘트를 한 명씩 돌아가면서 더 덧붙이는 말이 있으면은 옥자부터? 저부터요. 저는 이제 지금처럼 김영우 총장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한자로 쓰면은 가르칠 교재 기를 육자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쳐서 기른다는 건 양성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당신들이 교육이라는 거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들의 권력에 육성되는 그런 사람들을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좀 제대로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고 정말 아닌 것에는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성인들을 배출하는 곳이 대학인데 그런 것들을 하라고 총장 시켜주고 그런 것들을 하라고 교무처에서 일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윤리적으로도 사람적으로도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모범을 보여라. 네, 모범을 보여야죠. 우리 기용. 네, 이거에 관해서 교육부가 총신대 사태에 관해서 교육부가 실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연장을 했죠. 네, 내일까지 조사를 하는 걸로 기간이 연장됐다고 정확히 내일인 하더라고요. 3월 28일까지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관해서 손혜원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손혜원 의원이 굉장히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 말을 잠깐만 하자면 오늘 교육부에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총신대 학생 증언에 대해 누가 언제 어떤 제안서를 교육부에 신청했는지
교육부의 어떤 팀, 어떤 공무원들이 이 신청을 허가했는지, 최순실보다 더 센 정부, 어느 부처, 누구의 힘이 교육부를 이렇게 쉽게 움직였는지 샅샅이 밝혀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영무 총장이, 그러니까 사실 아까 바비가 우리 그 총장, 그러니까 학교가 D등급이라고 해서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힘든 상태다가 있었는데, 반대로 많은 학생들을 뽑아야지 등록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부에 요청을 한 거예요. 내가 많은 학생들을 뽑을 수 있게 교육부에서 요청을 해서 이게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근데 그걸 몰랐겠죠, 학생들이. 이제 비밀리에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누가 거예요. 요청을 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 밝혀졌다 이거예요. 교육부에서 누가 이거를 요청했고 누가 받아들였는지 안 밝혀졌고, 사실 그 대통령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가 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은 뭐 방송법, 뭐 종편 이런 많은 말들이 있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구치소에 있는데, 전 대통령도 사실 그 사람이 박근혜법이란 걸 아까 통과시켜가지고 그 이사장과 총장의 그런 친인척 관계를 통해서 비리 유착이 가능하게 했다라는 게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제 법 안에서, 현실 안에서 는 우리가 사실 많은 것들을 바뀔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정말 안타까운 말이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법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 인데 사실 우리가 2016년 촛불의 의미가 전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주권자 선언을 봤다는 거예요. 주권자 선언이 뭐냐? 법, 현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권인, 국민인, 시민인, 우리가 원하는 주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원하면 그걸 통해서 현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박근혜 탄핵되는 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처음에 얘기가 나왔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명예로운 사퇴를 해라, 뭐 명예로운 사퇴, 뭐 안철수 뭐 이렇게 말을 했던 거가 좀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촛불이 그걸 원치 않았고 주권자 선언 앞에서 현실과 법이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판단했을 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보다는 옳은 일이면 옳다라고 생각하는 주권자의 힘으로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번에 개헌에서도 국회에서 3분의 2가 통과를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분의 1 이상인데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런 그 3분의 2 통과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것보다는 주권자, 이제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원하면 통과시키게 해야 되는 게 저는 그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이고 우리나라의 모습이고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촛불의 힘, 주권자의 힘을 믿고 앞으로도 이제 현실과 법을 바꾸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좋은 말씀. 그리고 머루의 마무리 들어볼까요? 우리 밥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라스트로 밥을. 오케이, 알겠어요.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인상 깊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책을 읽으시거든요. 근데 책에 있는 말 중에서 물이 막 끓어요. 물이 막 끓는데 당근을 넣으면 이게 푹 익어버리고, 계란을 넣으면 딱딱하게 굳는데 커피를 넣으면 그 끓는 물이 아름다운 차가 되잖아요. 맛있고 그 향기가 좋은 차가 되는데, 우리 또한 분명 순서, 제가 약간 큰 그림으로 보자면 왜 박근혜가 먼저, 그 다음에 왜 이명박, 그 다음에 왜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고, 학교도 마찬가지로 항상 학사 비리가 있었었어요, 사실. 근데 어떤 학교 이러다가 지금 이 신학대학교에서 심지어 이런 용역 비리가 있는 게 사실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계속 미루고 있었던 어떤 사회의 숙제를 풀기 위해 가장 큰 기회가 오지 않았나. 이 총신대학교를 기점으로 이 청년들한테 배우고, 그리고 우리 역시 이렇게 연대를 해서 이런 목소리를 같이 모을 수 있는, 커피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밥. 제가 여태까지 마무리 멘트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했었는데, 사실 두 가지를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첫 번째로는 참지 말고 분노하자라고 이야기했었고, 두 번째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했었어요. 자주 했었죠. 네, 자주 했었죠. 저번 방송에서 저희가 이제 미투에 관련된 이야기도 했었는데, 사실 미투도 그랬어요. 한두 명의 힘은 약했는데 모이니까 우리들의 힘이 커지고 결국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 총신대 사건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해하고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총신대 학생들의 기도대로 총신대 사학비리가 빨리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올바른 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청년이 본 총신대 사태와 사학 비리 뭐 총신대 용역이 들어왔다고? 다시 뭐 다시. 이 너무 어이없음에 뭐예요? 너무 깜짝 놀라는 거. 다 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안 싫은데. 하나 둘 셋. 뭐? 총신대 용역이 들어갔다고? 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